안녕하세요. 서울교통공사 시험 준비하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같이 공부하게 될 고신의 류준상이고요. 네, 일단은 1회에 여러분 기출 예상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 여러분, 지금 이 문제를 여러분 먼저 풀어보시고 같이 보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요. 듣고 푸는 것보다는 먼저 풀어보고 같이 듣는 게 여러분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책은 한 3번 정도 돌려야 되기 때문에 연습장에다 푸세요, 여러분. 뭐 지금 벌써 넘어갔으면 어쩔 수 없는데 빨리 지우시면서 네, 볼펜으로 했으면 여러분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네. 하지만 연필로 했다 그랬으면 지워 가시면서 한 3번은 푸셔야 돼요. 똑같은 문제를 왜 3번 정도 풀어야지 되냐면요. 그랬을 때 내가 알았던, 지금 흔히 말하는 저랑 같이 강의를 같이 하면서 이제 뭐랄까 여러분이 체득하는 거 있잖아요. 배우고 느끼고 깨달은 것들이 적용이 되는지를 여러분 계속 보셔야 돼요. 근데 그게 다른 문제를 봤을 때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갑자기 안 나올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배웠던 문제, 똑같은 문제를 2번, 3번 풀 때 그런 방법을 계속 쓰고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 쓰려고 하면 여러분 그것들이 이제 결국은 힘이 돼서 여러분의 좀 실력이 될 거고요. 근데 이거 문제 조금 알았다가 해서 또 다른 문제 푼다고 또 그걸 했는데 그게 안 떠오르면 또 말짱, 그거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풀었던 문제를 또 한번 풀면서 맞아, 강의 중에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건드렸었지, 그리고 이런 부분은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더 빠르다고 생각을 했었어 라고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문제를 또 한번 풀면서 여러분이 또 그 과정을 겪으면서 내가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체크하시면서 봐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턴쯤에는 거의 내가 완성되어 있는 그 나의 스킬로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거기까지 여러분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나요? 제가 잔소리 많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 참고하시면서 같이 한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여러분 총 꽤 길어요, 여러분. 꽤 긴데요. 이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 텐데 여러분 문제를 다 여러분 한 문제 한 문제 다 빠짐없이 강의 들을 때는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 주시기 바라고, 여러분이 풀 때는 그게 내가 잘 들어와 있는가 그거 파악하시면서 푼다라는 거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건 여러분 봤을 때 조금 넘겨야 될 것 같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건 1분 내에 좀 어렵겠죠? 라고 말씀드리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잘 염두에 두셨다가 이건 내가 생각해도 1분 내에 풀기는 무리다, 이건 내가 봤을 때도 절대 무리인 것 같다 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 그 문제가 유형이 비슷한 게 나오면 그냥 넘겨버리는 형태로 우리가 서로 암묵적으로 동의를 해버리는 겁니다. 알겠나요? 그렇게 여러분 됐을 때 여러분이 시험장 가서 문제를 풀었을 때 내가 이거는 취해야 되는 문제네, 이거는 여태까지 연습해왔던 대로 역시 버려야 되는 유형의 문제야,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시간 내에 문제를 다 풀고 남아있는 시간에 또 중간에 남아있는 거 잘 찍고 풀고 하면서 결론적으로 내면서 이제 합격되는 그런 레파토리예요. 아무튼 여러분 문제를 취해야 되냐 버려야 되냐를 계속 생각해 보시면서 같이 보는 것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부적응적 인간관계를 다음과 같이 분류할 때요, 김은규 과장이 어디에 해당하냐요? 해놓고 여러분 이거를 지금 너무 읽지 마세요. 너무 읽지 말고 도대체 여기서 무슨 소리 하고 있나, 김은규 과장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야 봤더니요, 다툼과 대립의 상징이래요. 다툼과 대립의 상징. 싸움닭이죠, 한마디로. 네. 상대방의 언행에 쉽게 감정이 상하고 자신 또한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요. 물론 주변에 박 과장 등 친하게 지내는 동료도 있지만 주로 경쟁자나 적이 많아요.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오대리의 눈에는 그는 직장 내 갈등 상황을 해결하는 기술이 미숙해 보인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김은규 과장이라는 사람이 밑에 있는 똑똑한 그 오대리의 눈에는 이걸 이렇게 보인대요. 갈등 상황을 해결하는 기술이 미숙해 보인대요. 상사라는 이유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직설적으로 말해서 상처받는 부하들이 많고, 부하들이 자신이 세운 기준에 맞게 행동하기를 기대하고 강요까지 하고요. 반면 친한 동료의 박 과장은 사실 김은규 과장은 마음속에 두려움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 뭐 이렇게 나오긴 했어요. 여기를 분류할 겁니다. 그럼 김은규 과장을 지금 분류할 건데 어디에 해당합니까? 해놓고 지금 보기는 둘레여서 8개 중에 1개를 고르란 개념인데 그 중에서도 보기 중에서는 5개를 줄여놨죠. 그럼 딴 걸 볼 필요 없고 불안형이냐, 실리형이냐, 반목형이냐, 의존형이냐, 유희형이냐 이거 중에 고르래요. 딱 봐도 여러분 뭐예요? 그냥 느낌이 딱 봐도 이 마지막 문제만 보면 불안형일 수도 있는데요. 이 전반적으로 보면 반목형이죠. 그러니까 대놓고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쌈딱이잖아요. 실리형? 유희형? 의존형? 맨 마지막 거 때문에 1번이냐 전체에 대한 내용이냐 3번이냐의 싸움인 것 같은데 여기서는 전체에 대한 내용을 먼저 조금 더 중요시 여겼어야 되겠죠. 물론 반목형 가운데 두려움이 있어서 불안형일 수도 있긴 해요. 하지만 그런 이런 파편적인 것 때문에 이 사람의 모든 것들을 다 일로 몰아가기에는 조금 적죠. 그것도 이 사람이 친한 사람만 알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너무 깊게 보기보다는 전체적인 느낌을 먼저 보는 게 맞겠구나 라고 판단하시고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이건 여러분 충분히 1분 내에 풀 수 있겠죠. 맞나요? 여기만 빨리 해석해버리고 끝내면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또 하나의 팁. 네. 이 문제를 여러분 제가 읽을 때 저는 일단 설명을 드린답시고 이렇게 읽긴 했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자, 제가 그냥 예를 들게요. 김은규 과장은 기획 2팀의 다툼과 대립의 상징이다. 이렇게 읽어야 될까요? 아니면 김은규 다툼, 대립, 상징 이렇게 읽어야 될까요? 제가 두 번째 한 게 괜히 한 게 아니겠죠, 여러분. 이런 스타일로 읽어주셔야 돼요. 조사 읽느라고요, 여러분. 조사는요, 뭐 조사인지 어민지 모르겠지만요, 아무튼. 네. 뒤에 붙어 있는 과의, 막, 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수어의 끝부분,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읽고 있으면 쓸데없는 걸 읽느라고 여러분 시간을 소비하게 돼요. 눈으로 읽어도 그거 읽게 된다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아예 습관 자체를 핵심 언어들로 보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나요? 누구는 다툼, 대립, 상징, 상대방, 감정상, 뭐 상대방, 감정상, 네, 이런 식으로 박 과장, 동료 있지만 주변, 경쟁자, 적 해도요, 여러분의 눈은 이미 다 읽고 있어요. 하지만 내가 그 다음 단어를 찍었기 때문에 이 쓸데없는 말들은 쑥 하고 내가 패스를 하게 되는 겁니다. 대충 알겠나요, 여러분? 그런 눈의 위치까지도, 눈의 형태까지도 여러분이 약간 갖고 있어야 돼요. 이런 조금조금한 팁들이 모여서 여러분 거대한 팁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 시간을 그만큼 아낄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네. 자, 답이 그래서 여기서는 3번이고요.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뭐뭐 디자인 회사에서는요, 김서윤 씨가 최종 면접 보고 있다. 다음 대화를 읽고요, 김서윤 씨가 집단에 속하려는 가장 큰 이유를 고르세요. 그랬거든요.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회사 8년 일했고 프리랜서 3년 일했는데 왜 다시 회사 들어오려고? 면접관 3년 프리랜서 디자인. 처음은 장점이 있었는데 어려운 점 많음. 회사가 갑자기 폐업하는 바람 중단돼 버린 일. 거래처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해 법정 공방까지 가던 일. 마음고생을 하고 나니 회사 보호받으며 일하고 싶다고 생각함. 이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옆에 이런 것까지 다 읽어버리면 시간 오래 걸린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찍어 가는 거, 네, 계속 연습하시고요. 이랬을 때 가장, 네, 이익이 뭘까요? 이 사람이 속하려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 존중감인가요? 지위인가요? 안정감인가요? 소득인가요? 목표 달성인가요? 물론 소득이 될 수도 있어요. 안정적인 소득을 위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기는 안정적인 소득이라고 나왔으면 괜찮은 말인데 그냥 소득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돈으로 보면 여러분 회사에 얽매여 있는 것보다는 프리랜서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죠? 1대1로 어차피 보면 모든 자기 그를 뭘까요? 네, 수당을 다 갖고 가는 거잖아요. 하지만 회사랑 겹쳐버리면 회사에 떼주고 남는 부분을 월급 형태로 받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안정된 소득이라 그랬으면 괜찮긴 한데요. 그런 말이 없네요. 여기서는 안정감이겠죠. 아무튼 이래저래 뜯기고 까이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했습니다. 그냥 회사에 보호받으면서 편하게 그냥 일할래요. 안정감이겠죠. 이거 뭐 어렵진 않잖아요, 여러분. 네, 글만 빨리 읽고 이거네, 체크, 넘어갈 수 있는 거죠. 한 문제 20초 정도 풀면 여러분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알겠나요? 보통 NCS가 여러분 한 문제 1분 정도 꼴로 잡는데요. 1분이 아니라 뭐 2, 3초 이내 풀었다? 굉장히 잘하시는 거죠. 그럼 다음 문제 1분 30초를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조금 어려운 문제 만약 쌓아놨다 그러면 20초 끝내는 문제가 3문제만 돼도 여러분 몇 초예요? 120초, 2분을 아껴놓은 거잖아요. 그럼 한 문제에 3분을 놀고 풀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모여야 여러분 막 자신감을 갖고 편안한 마음으로 보게 될 거예요. 네, 그 다음 문제요. 다음은 자기지시적 훈련에 따라서 직장인 A씨가요, 네, 자신의 잘못된 습관을 고쳐나가는 단계를 나열한 것이에요. 가장 뭐라고 적혀있죠, 여러분? 틀린 것을 고르라고 적혀있나요? 네, 가장 틀린 거 설명은 그랬거든요. 자, 볼게요. 1단계, 나는 근무 시간 중 메신저로 사적인 대화를 하는 업무의 효율 떨어짐. 2단계, 사적인 메신저하는 시간 줄이고 업무 집중할 수 있는 방법 생각. 나태했던 자신을 반성하고 사적인 메신저 사용은 점심시간 휴게 시간만 해야겠다. 사적으로 메신저를 하지 않고 일했더니 업무 처리 속도가 빨라짐을 느꼈고 일처를 잘했다고 부장께 칭찬도 받았다. 나는 내가 자랑스럽다. 최근 다시 근무 중에 사적인 메신저 많이 하게 됐다. 다시 한번 전념해야겠다. 이렇게 나왔네요. 네. 아무튼 자기 지시적 훈련은 개인이 자신에게 하는 말이 행동에 영향을 끼친다는 가정에 근거한다 그랬는데 셀프 인스트럭셔널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자기가 지시한다라고 표현이 적혀져 있으니까 이 말은 여러분 정말 저걸 모르더라도 아예 저 말 자체를 난 처음 보는데요? 라고 할지언정 이게 여러분 특별히 틀렸다고 말할 수 있나요? 네, 자기 지시적 훈련이라고 나오니까 나 스스로에게 지시를 하라는 소리구나. 대충 느낌 오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맞을 것 같아요 정도는 생각이 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 지시적 훈련은 개인에게 일어나는 복잡한 문제 해결 과정을 언어화하고 몇 개의 단계로 구분짓는다 그랬거든요. 자, 이게 자기 지시적 훈련 5단계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모르다고 가정하고 푸는 거예요. 이거를 언어화하고 몇 개의 단계로 구분짓는다. 아주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잘 모르겠으면 보류하고 넘어가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스스로에게 말을 거는 것을 자기 말이라고 한다 했는데 이것도 여러분 몰라요. 그잖아요. 우리가 이걸 셀프 토크가 뭔지 안다면 가능한데 몰라요. 그럼 일단 넘어가 보는 거예요.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 항상 그냥 넘어가 보는 거예요. 내가 그러려니 하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3단계는 문제 정의적 자기 말에 해당한다. 나태전 자신을 반성하고 사적인 메시지 사용은 점심과 휴게 시간을 해야겠다. 문제 정의적 자기 말. 자, 이거는 문제를 정의하는 자기 말에 해당한다고 적혀 있는데 여기도 여러분 잘 모른다고 가정하면요. 이것도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네. A씨는 실패 경험 후 자기 혐오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다시 한번 마음을 굳게 먹고 업무에 전념해야겠다. 자기를 믿고 있는 거죠, 일단은. 얘네들에 비하면 답으로서의 여러분 가치는 없죠. 왜냐하면 맞는 말이니까요. 그러니까 틀린 말을 지금 2번, 3번, 4번 중에 골라야 돼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뭐가 주어져 있냐면요. 선택이 주어져 있어요. 여러분이 이 중에서 답이 될 만한 걸 잘 찾아주셔야 됩니다. 얘가 답인 것 같은데요. 이런 느낌이 나야 돼요. 그러면 2번하고 3번은 싸움 지어봐요. 자기 지시적 훈련은 개인에게 일어난 복잡한 문제 해결 과정을 언어화하고 몇 개의 단계로 구분짓는다. 특별히 틀린 말 같지가 않거든요. 그냥 지금 흔히 말하는 마음이 조금 유해졌어요. 여기서 조금 철저한 어떤 높은 장벽으로 아무튼 막 다 재고 있었는데 얘네들은 통과를 했는데 얘네들은 통과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 거 통과해야 되니까 조금 낮추는 겁니다. 내 기대치를요. 했을 때 이 정도면 그래 이 정도면 뭐 그냥 그러려니 깔끔은 한데 아주 틀린 말 같지는 않아. 뭐 이 정도의 생각이요. 문제를 해결하면서 스스로에게 말을 거는 것을 셀프 토크라고 한다. 스스로에게 말을 건다라는 말은 여러분 셀프 토크가 맞을 수 있죠. 언어 자체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조금 낮춰보면 그냥 괜찮아 보여요. 근데 4번은요. 3단계는 문제 정의적 자기 말에 해당한다는데 이거는 문제를 정의하고 있는가? 네?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는가? 문제 정의면 뭔가 좀 위쪽에 있지 않았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나 아니면 얘는 문제 정의랑은 조금 거리가 먼데 그 생각이나 아니면 나는 얘는 잘 모르겠는데 거기까지는 여러분. 그러면 얘네들도 아주 특별히 틀렸다고 말하기는 어려우니까 내가 모르는 얘가 답인가 보다 라고 체크를 하는 거예요. 4번을. 그럼 여러분 이 문제를 지금 풀 때 우리가 찍은 것 같지만 찍어서 4번이야 라고 찍은 것 같지만 그건 찍은 게 아니에요. 찍은 건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죠. 1, 2, 3, 4번을 다 모르겠어요. 뭔지 정말 모르겠어요. 3번, 4번 이렇게 찍는 걸 찍는다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이건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뉘앙스 해석이에요. 문제 가운데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너보단 너가 답 같다. 너보단 너가 더 틀린 것 같다. 이런 느낌의 뭐랄까요 대소관계가 여러분 막 머릿속에서 굴러가는 겁니다. 그런 판단이에요. 요런 여러분 뉘앙스 해석은 모든 문제 중에서 한 10% 정도는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얘도 그 중에 한 개일 거예요. 정말 잘 모르겠지만 얘는 괜찮은 것 같은데요. 얘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맞는지 틀린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 정도고 굳이 꼬집어 말하자면 문제 정의적 자기 말, 문제를 정의한다? 그런 거는 여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을 것 같은데요. 라는 그런 막연한 그런 마음이요. 그런 게 맞습니다. 그래서 얘를 선택해야 여러분 이거 답이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네. 조금 생뚱맞긴 하지만 문제 풀 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구나 라는 걸 잠깐 보여드릴 수 있었던 문제예요. 아예 모르더라도 여러분 그렇게 접근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문제를 맞추죠. 근데 그런 게 이제 여러분 이제 찍는 것 같지만 많은 연습을 한 사람들일수록요 이 정답률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뉘앙스 해석을 쭉 했는데 대충 4번 같은데요. 찍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 사람 머릿속에서는 막 선후 관계를 파악한 거예요. 파악했더니 그래도 너보단 너가 답인 것 같다. 이런 생각까지 들어서 찍은 거예요. 맞죠? 찍은 거. 말만 찍은 거지 실제로는 머릿속에서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문제는 뉘앙스 해석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만 깨달아 주시면 되고요. 뉘앙스 해석을 우리가 하려고 노력을 했으면 점점 눈에 보일 겁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4번만 빼고는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요. 느낌이 나면서 에이 나는 모르겠다. 그냥 4번 체크하고 넘어갈래. 이런 게 여러분 점점점 흔히 말하는 연습을 하면 할수록 점수에 그러니까 맞을 확률이 계속 올라갈 겁니다. 알겠나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는 흔히 말하는 찍은 것처럼 아이 또 틀렸어. 맨날 이거 두 개 나오면 내가 하나 찍으면 틀리더라. 이런 말, 그런 말이 여러분 점점점 확률이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계속 문제를 푸시고 답안지 해석을 꼼꼼히 하시면서 지나가야 요거는 요 문제는 답안지에서 분명히 이런 식으로 건드렸을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나면서요. 막 답안지까지도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 문제 만든 사람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네가 만들어봤자 그렇지 뭐 이 정도에까지 올라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뉘앙스 해석을 여러분 답을 4번으로 고르실 수는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머지가 다 맞는 내용 같거든요. 솔직히 답안지에 있는 그런 해석은 우리가 모를 확률이 높아요. 근데 그런 걸 기대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가 맞는데요 뭐라고 접근하라는 거죠. 그런 게 여러분 익혀져야 됩니다. 자, 다음 글과 관련 깊은 리더십을 고르세요 그랬는데요. 총나라, 위나라, 10%, 물자, 사람, 불리함, 극복, 유비, 선택, 반법, 인재 등용, 자발적 충성심, 유도, 국가 자존심, 생존, 유비, 겸손, 신의, 처세학, 리더십, 유비야말로 실리 추구 리더십, 겸손과 굽힘 리더십, 이런 개념이죠. 지금 대충 여기까지만 읽었어도 한 문단만 읽었어도 뭔가 열심히 겸손하구나 그런 느낌이 좀 나죠. 그죠? 그랬을 때 관련 깊은 리더십을 고르세요 그랬거든요. 셀프 리더십, 독재적 리더십, 민주적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 카리스마 리더십. 여기선 여러분 딱 봐도 서번트 리더십이죠. 서번트가 여러분 하인 개념이잖아요. 종에 대한 개념이기 때문에 종이 되겠습니다 라는 느낌의 섬기겠습니다 라는 그런 리더십인 거죠. 그래서 유비의 리더십은 서번트 리더십 쪽이 맞습니다 라고 말하겠습니다. 이거는 영어 단어 때문에 영어 단어를 알면 맞추는 문제고 모르면 틀릴 만한 문제고 그런 느낌이네요. 자,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죠. 네. Y사는요, 신입사원들 대상으로 협상 과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는데요. 인사팀 최사원 교육자료 파일 가져가다가 바닥에 떨어져 순서가 섞였다고 합니다. 옆에 지나고 있던 당신은요, 최사원을 도와주기 위해서 지난해 줬던 교육을 떠올리며 자료 파일을 순서로 정리해 주었다고 합니다. 순서에 따라서 바르게 나열한 것을 고르세요 그랬거든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이요. 여기서 뭐 생각하냐면 대부분의 사람들, 자, 평범한 사람들 공부를 그렇게 막 꼼꼼히 안 하신 분들은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요. 얘 읽고 얘 읽고 얘 읽고 얘 읽고 얘 읽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냥 이 글이 어디에 붙어있나 그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읽어주면. 근데 읽느라 소비된 시간은 여러분 어디서 보상이 되죠? 보상이 안 돼요. 문제를 빨리 맞춰야 보상이 되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 고민하지 말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아 보이는 혹은 답이 쉬워 보이는 것들을 먼저 찾아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니은, 니은, 미음, 미음 이렇게 겹쳐 있는 것들 있죠, 여러분.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면 얘 뭐 두 개밖에 없지만요. 이런 데서 한번 예상해 보는 거예요. 합의문서라고 해놓고 기억, 니은, 디귿, 미음 중에 하나래요. 근데 니은이 두 개나 나왔단 말이에요. 자, 합의문을 작성함, 합의문상의 합의 내용, 용어들을 재점검함, 협의문의 서명함, 끝난 상황이죠. 어떤 협상 과정인데 협의문에 서명했으면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니까 맨 마지막 쪽에 있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보나마나 여러분 니은이 끄트머리에 와야겠군요 라고 판단이 된다면 여기서 여러분 벌써 답이요. 네. 답이 끝이 니은으로 끝나야 되기 때문에 3번 아니면 4번밖에 없죠.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3번하고 4번을 볼 건데 또 뭐만 보면 돼요? 첫 번째 디귿이냐 리을이냐 그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디귿이 처음일까요? 리을이 처음일까요? 협상 시작이라고 합니다. 협상 당사자들 사이에 상호 친근감 발동, 간접적인 방법으로 협의 의사를 전달, 상대방의 협상 의지를 확인, 협상 진행을 위한 대화를 함. 이게 여러분 협상 시작 아니에요? 얘는요, 갈등 문제의 진행 상황과 현재 상황을 점검,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자기 주장을 제시. 이건 딱 봐도 상호 이해 쪽이고요. 그러니까 답이 벌써 결정이 되는 거죠. 3번이네요. 이렇게요. 이걸 다 읽고 얘는 뭐네, 얘는 뭐네, 얘는 뭐네. 그렇게 가시면 여러분 안 돼요. 그나마 깔끔하게 적혀져 있는 거에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하나를 딱 잡아서 걔가 어디 정도 되겠네 했을 때 보기 중에 얘네 둘 중에 하나니까 얘네들은 여기만 틀리니까 요것만 확인하면 되겠구나. 얘가 올까 얘가 올까. 그 싸움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접근해야 되는 문제지 뭐 다 내가 이거 다 읽고 뭔가 해석하겠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다음 기사를 읽고요. A에서 E가 나누는 대화 중 옳지 않은 말을 하는 사람은 그랬어요. 네. 기억은 정식 제품 구매 전에 먼저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사용기간이나 특정 기능에 제한을 둔 소프트웨어를 말합니다. 라고 그랬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쉐어웨어라고 하는 것이 옳나요? 그랬거든요. 뭔가 공유하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다 정도의 생각.
네, 체험판 또는 평가판이라고도 하며 대부분 무료로 배포됩니다. 대표적인 네, 쉐어웨어로서는 무엇이 있다? 니네 들어갈 예로는 파일 압축 프로그램인 윈집이 있겠군 그랬습니다. 우리는 뭐 윈집보다는 쓰죠. 네, 아무튼 그런 내용이겠네요. 자, 윈집이 있겠군. 이 외에도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해서 일정 조건 하에 다른 사람의 자유로운 이용을 허락한다는 의미의 자유이용 라이선스인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네, CCL이 들어갈 올바른 말이겠군. 이거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어떻게 되나 이거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나오죠. 근데 여러분 NCS의 커다란 특징을 좀 아셔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NCS 문제에서 외워서 풀었다. 네. 외워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등장했다. 전공이 아닌데 외워서 풀어야 되는 문제가 등장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급 떨어지네. 굉장히 떨어지는 문제네. 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등장했어요. 하지만 점차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소리는 거꾸로 말하면요. 외워서 푸는 문제를 차라리 답에다가 안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옳지 않은 말을 하는 사람, 틀린 사람 고르라고 그랬는데 이런 걸 틀리다고 하면 문제가 쪼잔해지거든요. 쫀쫀해지거든요. 그거를 자기 스스로가 열심히 막은 겁니다. 이렇게. 알겠나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이거 지 스스로 쫀쫀하기 싫으니까 그냥 맞는 말 써놨네. 이렇게 판단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감하게 이런 정의, 어떤 대상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설명, 이런 것들은 여러분 그냥 내가 모른다고 해도요, 이건 맞겠지라고 생각하시고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토시 하나하나까지 막 보면서 꼬투리를 잡을 필요까지는 없어요. NCS의 형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짧은 시간 내에 많은 문제를 풀게 하는 게 NCS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압박되는 그런 느낌 속에서 너네들의 능력을 얼마나 발휘할 수 있겠니? 이걸 평가하겠다라고 판단하는 게 맞아요. 나의 능력이 원래 본래 100인데 시간의 압박을 확 느끼는 순간 내 능력이 20밖에 안 되져요. 그걸 판단하겠다는 소리입니다. 얘는 압박이 들어오니까 별론데 1처리가 별로다. 점수가 안 나오니까 별로다라고 생각해버리고 자르는 게 아니라 탈락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죠. 알겠나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 싸움이고 시간을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고, 그 좁은 시간 안에 내가 어떻게 문제를 풀 수 있느냐고,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대범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쫀쫀한 문제는 답이 아닐 거야 라고 감히 판단해도 되는 거고요. 리을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 이 표시는 리을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 일단 돈에 여러분 금지 표시가 나와 있는 거 보니까, 그죠? 네. 돈으로 쓰면 안 돼요. 그런 소리잖아요. 영리 목적으로 사용되면 안 돼요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것도 괜찮죠, 여러분? 네. 엄밀히 말하면 지금 1번, 2번, 4번이 옳아요. 3번은 내 알 길이 없습니다. 솔직히 잘 모르고요. 자, 미음에는 또한 뭐는 share like, 즉 동일 조건 변경 허락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라고 했는데 이 표현이 맞는지 이것도 여러분 모르죠. 네. 허허허. 네. 여기 조금 어려운데요, 여러분. 이게 동일 조건 표현이 맞는지예요. 네. 근데 여러분, 요거는 쫀쫀한 문제로서 지금 제가 볼 땐 급이 떨어지는 문제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3번 아니면 답이 5번인데 둘 다 뭔가를 외워야 풀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요 표만 갖고는 글쎄요, 알 수가 없습니다 라고 밖에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자, 얘는 여러분 뭘까요? 는만 나왔어요. 동그라미에. 는하고 동그라미가 나왔으니까 아예 똑같은 거 써. 변형하지 마. 그런 변경 금지에 대한 표시고요. 이걸 모르더라도 살짝 고민은 가능할 거예요. 공유가 가능해. 동일 조건 변경 허락이거든요. 동일한 조건이면 변경이 허락이 됩니다. 그럼 얘는 허락을 되지 않음, 이거는 무조건 똑같은 것만 쓰세요라는 소리고, 허락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얘는 좀 어긋나겠구나. 답은 여기서 5번이긴 하죠. 근데 3번하고 5번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기 때문에 역시 조금 외워서 풀 수밖에 없는 문제, 결국 쫀쫀한 문제, 결국 별로 안 좋은 문제였다는 소리입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실제로 잘 나와 있긴 한데 여러분, 그 share like라는 표현은 네, 요렇게 돼 있고 요렇게 화살표가 들어가 있는 개념이네요. 참고는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은 DIKW 계층 모델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가에서 마에 들어갈 말이 알맞게 연결된 것은 그랬거든요. 네, 가는 여러분 뭘까요? 데이터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이런 겁니다.
알겠나요? 데이터의 의미가 뭐 근본 원리에 대한 이해인가요? 아니면 그냥 완전히 그냥 단순한 모든 정보라고 표현하면 파편들을 다 모아놓은 그런 개념인가요? 약간 조금 더 정제되지 않은 그런 느낌이죠.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요. 근데 지금 여기는 근본 원리에 대한 이해라는 개념으로 굉장히 깔끔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걸로 봐서 이쪽은 여러분 조금 무리가 있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거의 예는 뭡니까? 문자들, 숫자들, 기호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의미하는 바죠. 얘는 여러분 맞네요. 3번은요. 조직화된 정보라고 합니다.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수집된 사실은 여러분 뭐냐면 DIKW에서 여러분 앞자를 다 딴 거잖아요. 데이터랑 인포메이션이랑 널리지랑 위스덤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여기는 인포메이션, 정보입니다. 정보에 대한 해석이 존재 형태가 조직화된 정보라고 나오는데 글쎄요. 왜 또 정보라는 말이 또 쓰였을까요? 정보란 말에 정보라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그러네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 라 같은 경우에는 네, 널리지가 와야 되기 때문에 지식이 와줘야 돼요. 그래서 일단 1번, 4번은 날렸고요. 네, 5번 보면요. 이론 개념적 틀이라고 나오는데요. 지혜에서 여러분 이런 개념적 틀 이런 개념이 아니죠. 지혜는요. 조금 더 깊은 개념이잖아요. 광범위해지고요. 네. 그러니까 여기 너무 한정되어 있습니다. 지혜 쪽으로 가둬두기는 너무 한정되어 있어서 얘도 날려버리는 거죠. 그럼 답은 여러분 2번하고 3번 중에 하나가 되겠네요. 맞나요? 그러면 정보가 조직화된 정보라고 또 말을 쓸까요? 정보의 말을 조직화된 정보라는 말을 쓸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여기는 요게 맞는 내용이니까 감사합니다. 그냥 여기 체크해버리고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저게 너무 집중하시면 여러분 안 돼요. 답이 골라졌으면 옳거니 하고 끝내버리는 겁니다. 자, 다음은 P전자 새로 개발한 TV인 파노X 런칭을 위해서 기획안 작성 중인 마케팅 기획서 초안입니다. 5W2H에 맞춰서 작성하려고 할 때 가에 들어가기 적절한 문장은 그랬거든요. 봤더니 how예요. 어떻게, 내용면으로 어떻게 할 거냐 요거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시대의 제안, 파노X 어떻게 해당하진 않아요. QLED 시대, 시장에서 주도적 위치를 산정하기 위한 전략적 보고에 이것도 어울리지 않고요. 기획 1, 2팀과 마케팅 3, 4팀이 주도적으로 진행한다. 그게 여러분 어떻게 해당할까요? 아니면 누가 해당할까요? 이건 누구 쪽으로 가는 게 낫겠죠, 여러분? 네. 그런 걸로 판단하는 거예요. 제품의 시험과 OLED 우수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체험관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어떻게죠, 이게? 이게 맞는 내용이네요. 2018년 10월 12일 금요일에 이렇게 적어져 있는데요. 네. 제가 왜 안 될까요, 여러분? 이거 같은 경우는 어차피 날짜죠? 네, 왼쪽이라서 아무튼 how 쪽이랑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답이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 4번 이렇게 등장할 거예요. 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글을 읽고 A 안에 들어갈 가장 바른 문장을 고르세요. 그랬거든요. 철학자 부모는 너와 나에서 온갖 참된 삶을 만남이다라고 역설했고 사람은 하나의 실존일 뿐만 아니라 하나의 대화적 실존입니다. 뭐뭐라는 말처럼 인간은 본질적으로 개인이라는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벌써 답은 나온 것 같죠, 여러분? 관계를 맺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될 겁니다. 이때 자기가 타이든 서로가 영향을 미치는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인간관계의 기초가 됩니다. 라고 나오고요. 그 답은 여기서 여러분 2번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라고 말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또 넘어갈게요. 귀하는 동영상 파일을 한글 문서에 삽입해서 재생하려고 하고 있대요. 한글 2018에서 사용 가능한 동영상 파일 형식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나온 지 오래된 것들은 여러분 가능한 거고, 나온 지 오래 안 된 것들은 여러분, 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조금 어려워요. 왜냐면 외워야지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 여러분 이거는 외워야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답은 여기서 여러분 MOV 파일이긴 한데요. 이걸 여러분이 외워 주셔야 되겠죠. 얘는 웬만하면 네, 편편한 거고요. 이것도 윈도우 미디어 뭐 아닌가요? 그런 느낌? 윈도우 미디어 뭐 비디오 뭐예요? 네. 아무튼 WMB니까 윈도우 미디어 이런 거랑 연결되어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얘도 윈도우가 쓴다 그러면 할만하죠. 네. 그래서 이쪽을 여러분 답으로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도 이것도 역시나 급이 낮은 문제입니다. 네. 굉장히 낮아요. 어떻게 뭐 외우지 않으면 못 풀게 돼버리니까 막 그렇습니다. 네,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제2과장은요 스마트폰 네, 다시 구매할 때는 어떤 제품을 사겠습니까? 그랬거든요. 네, 어떤 제품을 구매할 것입니까는 요렇다고 합니다. 시작점을 예측하려고 했을 때요. 제2과정을 분석하는 방법을 구하세요. 그랬거든요. 전이 확률에 의해서 현재 상태가 변하는 과정의 결과를 분석하는 방법,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화의 추이나 분포를 예상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나왔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화의 추이나 분포 예상 실제로는 들고 이동 그랬거든요. 여러분 답에는 뭐라고 적혀야 될까요? 여러분 얘는요 Z차트인가요? ABC 분석인가? 마커프 분석인가? 단순회귀 분석인가? 다중회귀 분석인가? 알 길이 없죠 여러분. 외웠으면 상관없는데 얘는 여러분 마커프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혹시 이 내용을 몰라도요 여러분 지금 잠깐 스탑하시고 네, 뭐 포털 사이트에 Z차트 한번 쳐보세요. 드드드득 치면 거기서 뭔가 나올 거고요. 정미가요. ABC 분석도 한번 쳐보세요. 그것도 ABC 분석이 뭔지 대충 나올 거고요. 단순회귀랑 다중회귀도 여러분 대충 보시면 검색을 해보시면 알아요. 이게 여러분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는 게요. 원래 우리 머리통 속에 자 Z차트는 이런 겁니다. ABC 분석은 이런 겁니다. 네, 마커프 분석은 이런 겁니다. 이렇게 했으면요. 네, 머릿속에 들어가는 게 이것들이 생각보다 잘 안 들어가요. 그때 했던 건데 까먹었다. 이 정도의 수준일 겁니다. 하지만 내가 뭔가 알아보려고 여러분 어차피 다 이제 성인이고 공부할 그거잖아요. 공부하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내가 어차피 나의 실력을 상식을 늘리겠어 하고 찾아보시는 게 여러분 제일 좋아요. 상식도 늘고 문제 푸는 것도 이해가 빠르고 그 다음에 내용이 들어왔기 때문에 문제는 뭐 덤으로 풀릴 수도 있는 거고 한 번만 더 나와라. 왜냐면 여러분 문제 만든 사람은요 그 옛날 문제의 기억을 잊지 못하고요 또다시 만들게 돼 있어요. 똑같은 보기나 똑같은 이런 언어를 써서 만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알아두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나요? 네. 그래서 이것도 공부를 좀 해보시기 바래요. 그래서 머리에 많이 들어갈 수 있게끔. 알겠나요? 그래서 상식이 뛰어난 사람이 될 겁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정 씨는요, 한 포털 사이트의 취업 관련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다음 중 얼마 전 받은 쪽지의 이해에 관해서 친구들과 나눈 내용입니다. 버지니아 쉐어의 뭘까요? Core Rules of Etiquette을 전제하여 김민정 씨에게 말해준다면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랬습니다. 자, 김중호, 카페 주인장 보소. 내가 양식에 맞춰 질문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건 인정합니다. 근데 활동량이 좀 심하지 않아요? 다 파악할 시간도 없고 시험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런 걸로 아무도 못하게 만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마음대로 운영하면 되나요? 활동량이 풀어줘요. 이렇게 나온 거고요. 왜 내가 운영하는 취업 카페 말이야. 취업을 준비하는 준비들에게 도움이 될까 해서 하고 있는데 화가 날 때가 한두 번도 아니야. 왜 무슨 일인데 정말 질문 굳이 전체 글의 절반으로 될 정도로 많은데 문제는 질문이 반복되거나 중구난방이나 질문 양식을 만들었거든. 근데 이걸 지키지 않는 사람이 많아서 특히 카페에 오래 있던 회원들 말고 그냥 단순히 질문을 위해 들어오는데 뻔히 보이는 심해들도 오고 그래. 아이고 말 귀찮아요. 그래서 활동 전제 시킨 거야? 에이 그 정도로 시키지는 않지. 문제된 저 회원은 양식을 지켜달라고 권고했는데 무시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양식을 지키지 않았어. 뭐 잘릴만 했네요. 카페에는 약어를 사용한다거나 반말 사용하거나 하는 걸 좀 금기시하는 분위기인데 반말에 약어에 양식도 지키지 않아서 카페 다른 회원들로부터 보기가 불편한 사적 지적이 너무 많았거든. 그랬구나. 너무 상하지 마. 너만 기분 안 좋지 뭐.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그랬거든요. 그럼 이 사람이 뭘 해줘야 되는 거냐요. The core rules of etiquette인데 네티켓의 기본 규칙이에요. 뭘까요? 그러게 자신이 원하는 답만 얻으려고 하고 자신이 가진 지식 나누려고 하지 않는 건 문제가 있어. 이거 여러분 나쁘지 않은 말인데 논쟁은 감정을 절제하고 해야 하는 것인데 말이지. 무엇보다 사생활에 침해된 것이 문제야. 다른 사람의 사생활도 존중받아야 되는데 이건 어찌 보면 저 사람을 그죠? 저 사람에 대한 내용이고요. 다른 사람의 실수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불러온 일이라고 보이네. 네. 알쏭달쏭. 신입 회원이라면 카페 문화를 살피고 그에 어울리게 행동할 필요가 있는데 말이야. 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코어 룰이거든요. 코어 룰. 뭐 거창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지만 중심이 되는 어떤 그런 넷상에서의 에티켓을 의미하는 게 네티켓이잖아요. 그런 개념입니다. 거기에 가장 어찌 보면 새로운 핵심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여러분 뭐냐면요. 신입사원이라면 카페 문화를 살피고 그에 어울리는 행동할 필요가 있는데 말이야. 라고 이 사람이 말해주는 게 가장 깔끔한 내용이고요. 네. 알겠나요? 아무튼 이 내용도 잘 모르겠고 내용도 잘 모르겠지만 문제는 풀 수 있게끔만 하시면 되고 만약에 1번이나 5번이나 선택하셨던 분들이 다시 한번 프로세스 4번 선택하셨으면 괜찮아진 거니까요. 거기에 그냥 계속 발맞춰서 나가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답이 여기서는 5번인가요? 네. 5번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요. K사원은 A 업체의 판매 현황을 출력하라는 과장님 지시에 따라 ERP 시스템에서 판매 DB를 찾았지만 엑셀을 이용해 환리를 열어보니 A 업체 데이터만 있는 것이 아니었나.
2만 개의 캐릭터, 뭐죠? 데이터, 2만 개의 데이터 행에서 A 업체의 데이터만 뽑아내려고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의 단축키로 오른 것은 그랬거든요. 한마디로 단축키 고르라는 소리네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뽑아낸다는 표현은 리스트 쪽이 맞고요. 컨트롤 시프트를 눌러야, 네, 이쪽이 진짜로 나오는 그런 거겠죠. 데이터들이겠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올라갔네요. 다음은 철도안전법상 민감정보 및 고육식별 정보의 처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중 밑줄친 의료 정보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자, 일단 읽어볼게요. 철도안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장관 권한 위탁받은 자를 포함 13조에 따른 의료기관과 운전직, 성검사기관, 운전교육기관, 관제적성기관, 관제교육기관은 다음 각호의 사무수행을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23조에 따른 건강에 대한 정보나 이거를 갖는다. 제1회 또는 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는 네,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아우, 괜히 읽었어요. 아무튼 지금 여기는요. 밑줄 친 의료 정보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랬거든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의료 정보라고 하는 게 뭘까요? 혈액형, 주소, 출생지, 시종카드 정보, 흡연량인데 의료 건강 관련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여러분 혈액형이 되는 겁니다. 네. 그 다음 문제요. 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갑은 최근에 교체한 자동차 MP3 CD 플레이어 슈퍼 103이 작동하지 않자 고객상담실로 전화를 했고요. 다음 중 빈칸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을 고르세요. 그랬거든요. 자,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하고 이게 거대하죠, 여러분? 지문 자체가 거대해요.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지금 문제가 혹시 한 문제냐, 연결되어 있는 문제도 없느냐, 라고 판단을 해보긴 하는데요. 없다, 그러면 이 문제는 안 푸는 게 좋은 거죠. 1분 내에 한 문제는 택도 없는 거 같고 2분 내에 두 문제는 그래도 하나가 쉽다 그러면 가능은 한데 지금은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 거죠. 자, 아니, 바꾼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고장이 난 것 같은데요. 네, 혹시 모델명 알려줄래요? 이거급 슈퍼 103이네요. 어떻게 작동이 되지 않나요? 되지 않아요. 고장이 발생할 만한 상황이 있었는지 잠시 확인해 봐도 될까요? 재생이 안 된다고 다 고장은 아닙니다. 혹시 무엇인 경우 매뉴얼을 보시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나오거든요. 자, 첫 번째가요. 청소 시 시너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하신지요? 그랬거든요. 아니신가요? 이거는 여러분 저 앞에 가버리면 시너나 벤젠에서 청소하지 마세요. 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네. 본 제품의 구성 공급 전원은 차량용 DC 14V 배터리 전용이며 자체가 마이너스 저저저저고 네,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아무튼 지금 여기는 시너나 벤젠에서 청소하지 마세요 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혹시 그걸로 해서 그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때 할 말이 없는 거죠. 네. 그 다음에요. 니은은요. 그래서 기억은 여러분 들어가면 안 돼요. 기억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벌써 1번하고 2번은 날아가는 겁니다. 원형이 아닌 디스크는 사용 가능한가요? 아까 봤을 때 여러분 원형 파일이 아니면 안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어디였죠? 네, 여긴가요? 원형이 아닌 다른 모양의 디스크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하, 얘도 아니구나. 그럼 니은도 지워지면요, 여러분 3번하고 4번도 지워져요. 답이 일단은 디귿, 리을, 미음이에요. 재생하시려던 mp3 파일의 빗레이트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CDA와 mp3 WMA 파일을 혼합해서 만들어진 디스크를 사용하신 건 아닌가요? 가변 압축률을 이용한 mp3 파일을 사용하신 건 아닌가요? 뭐 등등 나오긴 하지만 여기서 제일 대표적인 내용은 이 내용입니다. 네. 이해가 되셨죠? 네, 여러분 굉장히 수고하셨고요. 지금 시간은 여기까지 풀어보는 걸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요. 아직 안 푸신 분들이 있으면 먼저 풀어보시고 같이 듣는 게 제일 좋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